Where's my pen? My pen. My pen. 어? 잠시만요. 기다려봐라. 자, 지금부터 이제 할게 문학과학 독서인데 하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문학 독서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번갈아 가면서. 보이니? 좀 위로 올릴게요. 네. 문학 독서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안 해왔으니까 위에 보면 보이자. 문학하고 독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 이거예요. 독서 먼저 이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서. 독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원고지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독서에 대한 건데요. 독서의 목적에 따라 먼저 글을 선택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한 뭐 몇 개 나옵니다. 몇 개. 뭐 학업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학업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학업의 도움을 얻으려면 어떤 글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목적에 맞게. 학업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정리해 놓은 글을 찾자. 그 다음에 뭐 학업이 아니고 뭐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교양을 찾아서 읽어야겠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교양을 소개해 놓은 그런 책을 찾자.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어야겠다.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그 문제 해결 솔루션이 나와 있는 걸 찾아야겠죠. 즉 해결책을 제시한 거를 근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결책 그냥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또 떠오르는 걸 해야 되고 또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가장 재밌어 할 만한 걸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찾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냥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통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공통된 관심사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겠죠. 그런 겁니다. 그냥 관심사를 생각합니다. 자, 이 끝이에요. 끝. 그냥 이 목적이 따라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독서 준비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헤르만 헤세가 쓴 이제 독서에 대하여 이거를 할 건데 독서에 대하여라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주의하세요. 이거는 절대 안 됨. 안 됨. 뭐가 안 됨? 여기서 말하는 건 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독 금지. 이걸 뭐에 비유해요? 남독을. 그래서 약국에 비유하죠. 약국에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글들을 의미하죠. 글. 그래서 약을 찾는 그 환자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환자는 이제 독자를 의미합니다. 이 약국에 환자가 와가지고 약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 약이 다 좋다고 해서 이 약국에 있는 모든 약들을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즉 글 읽을 때도 그 글을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먹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남독에 대한 것이 이겁니다. 즉 이 남독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그렇죠. 목적에 맞게 읽어라. 목적에 맞게.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렇지. 목적을 맞게 해서 여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해라. 얻으려고. 뭐 교훈 같은 걸 얻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책을 읽어야 될지 정확히 모른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양을 쌓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물이 나오죠. 밀러시라고 나오죠. 밀러시. 이 사람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 같은 걸 읽는데요. 괴테 같은 거를 읽는구나. 교양을 쌓으려고 밀러는. 그래서 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득불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런 태도를 읽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즉 여가를 위한 거죠. 여가. 정신을 놓아놓기 위해서 읽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그렇지. 재미로 읽는 어떤 마이어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이어시. 이 사람은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뒤에 보면 마이어시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다. 생기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 없이만큼 넘친다. 시간이 넘친다.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줘야 한다.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여기서는 괴테가 나왔고 여기서는 발자크가 나오네요. 발자크. 이건 재밌는 책인가 봐요. 몰라요 나도. 발자크가 나오고. 발자크 읽어야 된다. 그리고 신문을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이런 예시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읽는데요. 이런 것들이 읽고 이런 것들이 읽어요. 네. 둘이서 서로 반대되는 이런 독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헤르만 헤세는 이거 둘 다 잘못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둘 다 잘못되었다.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볼게요.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게 헤르만 헤세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밀러 씨나 마이어 씨가 이 독서에선 이렇게 하는데 이 독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체성 없이 읽지 않는다.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이 주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읽고 싶은 걸 읽는 게 아니고 교양을 쌓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게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지. 주체성 없이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주먹구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죠. 책권 한 장을 사더라도 굉장히 계산해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시괴롭다고 삼가하면서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육체노동이라면 건강에 필요한 만큼 어떻게 계산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독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활주화된 세계라면 조건과 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을 여기거나 밀러시 비현실적인이 그냥 한두 시간 재미있게 심심풀이로 읽는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잘못된 뭐라 그래요? 잘못된 통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아까 여기 위에서 뭐라 말했냐면 이 교양을 밀러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양을 노력 없이 기울여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열심히 공부할 듯 이런 교양은 뭐 없다? 그렇지.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고 얘는 독서를 그냥 시간 죽이려고 평가하고 있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과대과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너무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다. 이게 나중에 가면 무슨 얘기를 나냐면 남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독이라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남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말하고 있어요. 예시를 들면서 첫 번째 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분명히 뭔가 가치 있는 게 감춰져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숨겨주는 무엇인가 짐작은 하되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독서를 제대로 습득을 하거나 또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독서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있다. 또는 뚜렷한 자기 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로 보인다. 또 세 번째, 수동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잘못된 독서 태도죠. 잘못된 독서 태도.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업은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일상생활이겠죠. 사업.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독서와 일상생활에서 반대되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논리가 독서에서는 지금 통하지 않고 잘못 읽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비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비유는 약국에 대한 비유죠. 약국에 대한 비유. 자,
약국은 그렇죠. 아까 말했던 이 남독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약국입니다. 이는 마치 미련한 한 환자, 어떤 환자, 가치를 모르고 수동적으로 있는 이런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캄캄한 뒤져. 좋은 약이 많다면서 약은 뭐겠습니까? 약은 뭐 책, 이겠죠. 책, 글 이런 것들 되겠죠. 이런 것을 뒤져가지고 온갖 약들을 돌아가면 다 먹는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 먹어. 이게 결국에는 남독이다. 다 먹는다. 다 먹고 있어요. 이게 약국에서 약을 다 먹어보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듯이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미련한 일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남독은 결코 문학에 대한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으로서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주기 위해는 것 아닌데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로지 삶을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수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서의 가치. 독서의 가치는 어떻게 돼 있어? 독서는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때문에 막 많이 읽는 거 이거 오히려 안 좋아. 독서의 진짜 가치라는 것은 삶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삶에 이바지를 하고 삶에 소용이 된다. 소용이 있다. 이럴 때만 가치가 있는 거지 막 읽는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독자들에게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준다. 그 다음에 신선한 활력을 준다. 이거 다 뭐예요? 독서가 가치 있다라는 것이지. 가치 있다는 것인지 삶에 이제 도움을 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단지 교양을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읽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상적으로 봐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딱 봐도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집중해야 돼. 지금 뭐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정신을 요구하는 일인데 집중을 요구하는 일인데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면 불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집중을 해야 돼.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는 더욱 그런 당연한 얘기. 제대로 된 책이라면 언제나 단수나 응축,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 책에는 뭐가 있어서 응축이나 함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집중을 해야 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 한 편이라도 감정이 단순화되고 집약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의를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감정에 동감을 하면서 읽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당하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등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금방 잊어버릴 리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절도 안 되고 소화되지도 못한 온갖 글들로 뇌를 혹사하는 짓이 아닌가 라고 팩폭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네가 너를 괴롭히는 일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자 여기서 약간 틀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반박을 갖다가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반박으로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 때문이다? 신문 때문이다. 이것은 신문 때문에 그런 거야. 뭐냐면 신문 탓이야. 근데 왜 신문 탓이라고 얘네들이 근거를 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신문 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다시 재반박. 헤르메스의 재반박. 뭐예요? 아니다. 신문이나 다른 온갖 잡글도 글을 매일 읽더라도 집중한 상태에서 집중을 해서 읽으면은 오케이다. 집중을 해서 읽으면은 다른 독서와 가치가 똑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내는 건전하고 중요한 오히려 신문이 뭐가 될 수 있다? 훈련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문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반면 괴테의 명작 친화력 괴테 또 나오네. 아주 이게 지금 신문하고 대조되는 거는 뭐예요?
괴테 이런 친화력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뭐하고 읽으면 집중을 안 하고 읽으면 여기 나오죠. 집중을 안 하고 읽으면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소용이 없어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신문이라도 집중해서 읽으면 더 좋아 뭐 이런 거. 인생을 짧고 절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권수가 중요하지 않다. 즉 양, quantity,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가치 있게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오죠. 여기 아래 뭐라고 나와요?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것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의 수준이 아니라 가치, 즉 뭐 퀄리티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퀄리티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독서의 질을 말하고 싶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독서의 질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삶이 한 걸음 한 옷마다 그러하듯 우리에게 독서는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업을 하고 재산하고 뭐 재산을 팔고 뭐 채권을 거래할 때처럼 목적이시 하잖아요. 목적이시. 이것처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기대하는 바. 목적이나 기대를 가지고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장이 여기서 말했던 모든 해결책들을 다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집중해서 보시면은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몰두, 집중, 이거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한다. 이거를 보셔야 돼.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한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뭔가를 얻어야 된다. 근데 얻는 게 없으면은 그게 무슨 가치 있는 독서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유, 여기에 대한 비유가 또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비유 봅시다. 이러한 목적 없이 하는 것은 목적 없이 독서하는 것을 어떤 것에 비유해 놨느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을 거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비유 하나 알아두시고.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또 여기 제대로 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을 갖는데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어야 돼? 가치 있는 목적이어야 되지. 이게 자신을 잊으려고 현실 도피를 위한 독서 안 된다. 현실 도피를 위한 독서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을 붙잡고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현실 도피 하면 안 된다. 이 의식 잡아야 된다에 대한 또 무슨 비유가 하나 있는데 비유. 점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알아두셔야죠. 비유. 여기서 비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현실 도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호랑이 선생님 앞에 불려간 학생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호랑쌤한테 막 불려간 학생이 아니라 마치 뭐처럼 해야 돼? 산악인. 그렇지. 알프스로 올라가는 산악인처럼 가야 되는 거고,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에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책을 읽어야 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지를 상실한 도망자가 아니라, 근데 도망자인데 무슨 도망자야? 의지적으로 내가 살려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아니고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로 나아가듯이 요런 걸로 읽어야지 요런 걸로 하면 안 돼. 이 말하고 있는 거지. 그죠? 독스타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여기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 잘 봤을 때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 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10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권 이거 뭐야?
양의 10분의 1보다 뭐 양을 10분의 1 줄인다고 해도 10배는 더 풍족하다. 이지만 10배는 더 풍족하다. 요 풍족하다는 뭐예요? 독서의 질이지, 질. 이 질이 10배는 더 풍성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이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실직 되겠다는 거야? 아니고 작가들이 돈을 번다는 건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권수, 이 양, 독서의 양이 많아진다는 건데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다. 양이 줄어든다고 해서 절대 세상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꾸 이 말하고 있는 거야. 양 중요한 거 아니야. 양 중요한 거 아니야. 양 중요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우리가 실직한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니네들이 읽는 게 더 중요해. 이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완벽히 정리가 됐습니다. 독서에 대하여.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면 문제 없겠다 싶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을 보는 세 가지 시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